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스러운 패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프랙탈 브레인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눈송이랑 뇌라니,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둘 사이에 사실은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요차도요, 끊임없이 전기적인 활동으로 북적이고 있죠. 바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걸 지휘하는 거대한 신호들의 교향곡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교향곡은 도대체 어떤 악보로 연주되는 걸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요, 바로 그 기본적인 전기 신호의 비밀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파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십억 개 뉴런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합창 같은 거죠. 그리고 뇌전도, EEG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합창을 말하자면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파에는요, 크게 보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나오는 아주 느린 델타파부터 무언가에 고도로 집중할 때 나타나는 아주 빠른 감마파까지. 이 각각의 파동들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의 뇌는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주파수로 채널을 바꾸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수많은 파동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할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복잡한 소음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한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거든요. 이 미스터리의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신경과학자 기오르기 부자키 박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요. 뇌의 리듬은 절대 무작위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수학적 원리를 따르고 있다. 바로 이거였죠. 그 규칙의 이름이 바로 프랙탈입니다. 프랙탈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규칙적인 패턴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해안선이나 눈송이처럼요. 부분을 아무리 확대해도 전체랑 비슷한 모양이 계속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죠. 왼쪽에 보이는 게 자연 속의 프랙탈 패턴이고 오른쪽이 바로 우리 뇌파의 패턴입니다. 어떠세요? 놀랍지 않나요? 아름다운 눈송이를 만드는 원리랑 복잡한 우리 생각을 만드는 원리가 자기 유사성이라는 똑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돋죠? 좋아요. 그럼 이 프랙탈 패턴이 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엄청난 비밀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뇌는 이 프랙탈 구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평소에는 각자 다른 리듬으로 활동하던 뇌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할 때가 되면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에 맞춰서 동시에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 서로의 박자를 칼같이 맞춥니다. 이걸 위상동기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뇌가 엄청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네트워크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프랙탈 구조 덕분에 우리 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에너지 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설계도인 셈입니다. 자,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1.4에서 1.6. 이게 바로 건강한 뇌의 프랙탈 차원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파가 얼마나 복잡하고 풍부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이에요. 이 숫자가 우리 뇌의 건강 상태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되는 겁니다. 프랙탈 차원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뇌파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뇌는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노화가 진행되거나 우울증,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을 앓게 되면 이 복잡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 지표 하나로 정신건강을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과학적 발전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칠까요? 천만에요. 이 지식은 이미 우리 삶을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는 기술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직접 읽어서요, 생각만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컴퓨터와 직접 소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들 수도 있죠.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은 이제 뇌가 사용하는 그 고유의 언어, 즉 뇌파의 복잡한 패턴을 직접 해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SF 영화 같죠?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깊고 어쩌면 좀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술과 직접 연결될 때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히 인공지능, AI와의 결합은 정말 막강합니다. AI는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그 미세한 뇌파 패턴의 변화를 잡아내서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몇 년 전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인 맞춤형 예방의학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은 필연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내 뇌 데이터는 과연 안전할까? 내 생각에 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 기술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 할 때 나의 인지적 자유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된 겁니다. 이 연구는 심지어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신경신학자 앤드류 뉴버그 박사의 말처럼 명상 같은 특별한 상태에서는 우리 뇌가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더 큰 존재와 연결되는 듯한 초월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의식의 비밀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뇌파를 단순히 잡음이나 전기 신호로 보던 시대를 지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그 자체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막 뇌라는 이 엄청난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 언어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날이 온다면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 그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